자, 다음은 이어서 카메라 속성을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 텐데, 시퀀스는 언제든지 그 시퀀스를 더블 클릭하시면 작업하던 시퀀스 인터페이스가 등장을 합니다. 콘텐츠 브라우저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놓을 때는 시퀀서 인터페이스를 여기다 보통 두고 작업을 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 놓고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노트북 모니터가 크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 이렇게 아까처럼 놓고 배치하고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콘텐츠 브라우저의 어떤 요소를 내가 옮기려는 인터페이스의 탭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모든 거 마찬가지요. 다른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는 텍스처 소스를 머티리얼 인터페이스로 옮겨갈 때도 꼭 화면 이렇게 분할 안 하고 머티리얼 작업 탭으로 가져가면 자동으로 놓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탭으로 가져가면 파일을 옮길 수가 있어요.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 가지 카메라 중에 하나를 좀 선택을 하겠습니다. 컷은 일단 싹 다 지우고 1번 카메라가 보고 있는 게 요건데, 여기에서 1번 카메라 컷, 지금은 화면에 보고 있는 건 1번 카메라가 파일럿 모드로 되어 있는 거죠. 카메라 컷에다가 1번 카메라만 추가해 볼게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카메라의 속성은 일단 펼쳐서 보면 이와 같이 나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초점거리 아니면 초점 길이, 주민 주먹 같은 이런 개념도 할 수가 있고, 초점거리도 0에서 시작하면 이렇게 뿌옇게 늘어날수록 초점거리가 이런 것도 다 키를 잡아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우리가 WER을 통해서 작업하는 게 이 트랜스폼인데, 어차피 카메라는 스케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와 회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치고 회전이고 의미 없는 스케일까지 키를 한 번에 잡으면 어차피 위치만 키를 잡던 회전만 키를 잡던 다 같이 가겠죠. 그래서 트랜스폼은 그냥 통째로 키를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게 1번 카메라 파일럿 모드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이 카메라의 트랜스폼을 키를 잡는다고 치면 지금 이 화면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카메라 위치로 스스로 키를 잡게 된 거겠죠. 조금 시간을 옮긴 다음에 뷰를 내가 좀 바꿨어요. 이렇게 바꾼 다음에 트랜스폼 키를 주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카메라 무빙을 할 수가 있겠죠. 이때 카메라 파일럿 모드를 빼서 그냥 일반 작업 모드로 가서 보면 카메라 중에 1번 요거죠. 내가 키 2개를 잡았잖아요.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프리뷰와 이 움직이는 걸 같이 보세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물론 작업 모드에서 얘를 움직여 가면서 트랜스폼 키를 줘도 동일해. 근데 중요한 건 카메라가 보고 있는 거니까 카메라 파일럿 활성화 시키고 여기에서 뷰를 바꿔가면서 키를 잡으면 그대로 카메라를 이동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뷰를 또 바꿔볼게요. 줌인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얘를 가까이 보고 있는 뷰로 하고 키를 줬어요. 트랜스폼 키. 그러면 아까에서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런 식으로 아주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다른 거 아까 예를 들면 초점 길이, 오른쪽에 이런 키 인풋 동그라미가 있는 건 전부 다 키를 넣을 수가 있어요. 초점 길이 여기서 키를 주고 조금 더 가서 초점 길이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키를 줄 수도 있고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리고 키는 선택해서 딜리트 지울 수도 있고. 아까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좀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다. 키를 잡고 당기면 그만큼 길이가 늘어나겠죠. 아까보다는 당연히 천천히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되고, 내가 처음 시작했던 이 뷰랑 똑같이 하고 싶어, 또는 두 번째 키룰은 이 앵글을 또 쓰고 싶어 할 때는 카피도 간단합니다. 타임바를 먼저 적당한 데 갖다 놓고 이 키를 선택, 컨트롤 C, 아까 그 타임바 위치 갖다 놓고 컨트롤 V 하면 키 값을 이렇게 카피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 중간에 좀 위치를 추가하고 싶어, 타임바 갖다 놓고 얼마든지 변경하고, 그리고 키 추가, 트랜스폼 추가 하면 키 추가도 굉장히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수동 초점 거리도 추가로 할 수가 있겠죠. 이쯤에 추가해 볼까요? 포커스 세팅을
아니다. 시작할 때 합시다. 지금 이 잘 보이는 값을 먼저 키를 주고 그 다음에 이쯤 가서 수동 초점 거리를 0으로 확 날려볼게요.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아까 원래 값으로 근데 뭐 2, 300 하면 보통 잘 보여요. 300, 500 해볼까? 예. 하면은 이렇게 움직이다가 포커스도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먹는 거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일부러 이 나머지 두 카메라를 지우지 않은 게 지금 1번 카메라만 애니메이션을 줬단 말이에요. 그쵸? 1번 카메라만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카메라 컷 편집해 볼게요. 지금 카메라 컷에는 1번 카메라만 제가 놓은 상태인데 다 지우고 뭐 한 번에 해도 되지. 카메라 컷에다가 일단은 1번 카메라 추가하고 그러면 얘를 파일럿 모드 활성화 시켜야 보이겠죠? 요렇게 얘가 쭉 보여지는데 중간 이쯤에 내가 2번 카메라 영상을 넣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2번 카메라 다시 여기서 1번 카메라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2번 나왔다가 다시 1번 카메라 영상이 나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카메라 애니메이션의 기본 개념이고 일반적으로 이 시퀀스들끼리도 편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의 이 시퀀스 작업할 때 애니메이션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교차 편집하는 거는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어쨌든 애니메이션 작업 요거 카메라한테 움직임 키 주고 포커스 바꿔보고 애니메이션 자체의 트랜스폼 해보실 때는 반드시 하나만 놓고 충분히 원활하게 연습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